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하고 비슷한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전에, 훨씬 전의 책이고요. 아, 제주 4.3 사건을 최초로 문학적으로 고발한 책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반대하던 좌익 세력이 1948년 4월 3일에 제주 전역에서 무장 봉기한 사건입니다. 미 군정청은 군을 투입하였고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경이나 서북 청년단에 의해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죠. 작가 자신의 유년기 체험을 바탕으로 현기영 작가 자신의 유년기 체험을 바탕으로 4.3 사건을 민중적 시각으로 그려냈습니다. 1949년 대규모 양민 학살에 이은 순이 삼촌의 비극적 생애가 제주 4.3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9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여서 제주 4.3 사건을 처음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서북 청년단 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폭로하면서 30여 년 동안 묻혀있던 대규모 학살 사건의 진실을 공론화하였습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 대단한 문학적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삼촌은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분 없이 일컬었던 호칭입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쓴 모양입니다. 8년 만에 이틀간의 휴가를 내 고향을 간다. 음력 섣달 18에 할아버지 제삿날에 맞추었다.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을 남겨준 고향 제주도.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일주도로를 달리니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가 머리에 꽉 차는 느낌이다. 친척 어른들을 뵙는데 순이 삼촌이 보이지 않는다. 1년 가까이 서울 우리 집에 올라와 식모 노릇을 하고 2달 전에 내려간 고마운 분인데 영문을 모르겠다. 길수 형에게 묻자 당황한다. 순이 삼촌이 며칠 전에 죽었단다. 26세 호르몬이가 되어 30년간 수절하면서 하나 있는 딸 자식 시집 보내고 홀몸으로 살았다. 국민학교 근처 일주도로 변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불과 8해 전에 발견되었을 때는 죽은 지 20일이 넘어 보였고 머리맡에는 먹다 남은 꽁약 사이나가 몇 알갱이 있었다. 지병인 신경쇠약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이 자살을 이끌었는지 매우 허탈하면서도 죄책감이 스며든다. 우리 집에서 내려온 지 불과 한 달도 채 못 되어 벌어진 일이다. 순이 삼촌이 서울 우리 집에서 순탄치 않은 생활을 했다.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헛된 소문이 순이 삼촌의 귀에 들어간 이후 그의 고통은 시작되었고 나와 아내도 어쩔 줄 모르게 불편함을 겪었다. 삼촌 때문에 아내와도 싸웠고 고향이 제주라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격지심이 샘솟기도 했다. 별것 아닌 말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순이 삼촌과 아내의 불화를 시작으로 순이 삼촌의 결벽증과 신경질적인 반응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떻게 해야 순이 삼촌의 마음이 편해질지 나와 아내는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순이 삼촌을 데리러 온 사위를 통해서 그녀가 신경쇠약증 환자이고 환청 증세와 지독한 결벽 증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1949년 정부의 마을 소각 조치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고 점점 정신병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순이 삼촌은 사위를 혼자 보낸 후 석 달을 더 지냈지만 결국 1년을 다 못 채우고 내려갔다. 음력 섣달 18의 날에는 한날 한시에 500명도 넘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있다. 그 사건은 당시 7살이던 내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 해 전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도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가 일본으로 밀항하여 나는 큰 집에 얹혀 살면서 걸핏하면 눈물을 지었는데 음력 섣달 18의 날 사건은 내 눈물도 마르게 하였다. 일주도로변 옴팡진 밭마다 허옇게 널려 있던 시체들, 까마귀가 뜯어먹고 개들이 사람 뼈를 물고 다녔다. 총을 든 군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운동장에 모이라 성화이다. 천여 명이 넘게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마을에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온통 불바다를 이룬다. 사람들을 제주 읍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자 모인 사람들이 동요한다. 군경 가족이나 우익 인사들을 제외하고 군인들이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아대어 가더니 잠시 후에는 일제사격 총소리가 울린다. 50 선거에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난 몇몇 때문에 불황민들 전체가 피해를 본다. 공비에 당하고 군경에 당하는 마을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도피자가 되고 노인과 아녀자들이 주로 많이 죽었다. 공비들을 잡는다며 서북 청년단이 비인간적 행위들을 일삼으며 양민들을 괴롭히고 이간질시키며 죽음으로 몰고 갔다. 당시의 이념적 혼란 상황과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친척 어른들의 입에서 술술 쏟아져 나온다. 서청 출신인 고모부가 서청을 두둔하는 말을 하니 부하 같이 민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도피자들이 해병대로 지어 자원 입대하여 공을 세운다. 귀신 잡는 해병은 섬 청년 3만 명이 주축이다. 공비가 무섭고 군경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양민들은 죽음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군경이나 공비들의 희생은 몇백 명에 불과한 반면 양민들은 무려 5만여 명이 죽었다. 30여 년 동안 그 엄청난 죄악상은 한 번도 고발되지 않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운동장에 살아남은 자들은 서럽게 곡성을 울린다. 죽은 줄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왔다. 사람들은 불탄 집을 등지고 함덕으로 갔다가 비참한 2달을 지내고 소개팅이 해제되어 마을로 돌아간다. 마을에 가서 맨 처음에 한 일은 시체들을 처리하는 일이었다. 순경들의 감독하에 산에 들어간 공비들을 막는다며 성을 쌓았다. 결국 한 번도 써먹은 일 없는 성벽을 허물고 각기 제 집터에 돌아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순이 삼촌은 그날 온우이를 잃었다. 온우이를 묻은 순이 삼촌 내 옴팡진 돌짝밭에는 아직도 사람의 흰 뼈가 튀어나온다. 순이 삼촌은 사실 30년 전에 죽은 영혼이었다. 이념이 선량한 사람들은 무수히 죽었다. 이념이 선량한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덮어놓은 사건들은 제2, 제3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또 저질러진다. 용서와 화해는 악을 저지른 자들의 양심 고백이 우선이다.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무책임의 역사에 용서와 화해의 시도는 신기루일 뿐이다.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는 길, 정신적 성숙의 발전을 이루는 길은 죄의 고백이 우선이다. 순이 삼촌 현기영의 작품이고 19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학은 역사가 진실을 감추어도 들춰냅니다. 문학의 힘이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단편 혹은 중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짧은 소설입니다. 그러나 순이 삼촌은 제주 4.3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작품입니다. 역사가 권력에 의해서 쓰여져서 그것이 묻혀지고 아직도 제주 4.3 사건을 공산당에 의해 좌익 세력이 벌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뭐 다 좌익 세력이고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최근 장관급의 그런 지위에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역사인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미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없다고 했습니다.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생각난 순이 삼촌,
현기영의 작품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순이 삼촌 아주 짧은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관련해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를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실을 밝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네. 문학은 그렇게 역사를 밝혀주고 또는 이렇게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게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현기영의 순이 삼촌도 추천합니다.